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나도 몇 년 전까지 사람들 많이 알아놓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잘해주고 사주고 챙겨주고 있었는데 다 부질없습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야. 우리가 좀 아무래도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 먹으면서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물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아는 사람 많으면 또 피곤한 일이 많이 생겨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서로 걸거칠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특히 나이 먹고는 사람한테 뭔가 좋은 기억보다는 사람한테 대인 기억이 많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저 역시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좀 경계하고 안 믿게 돼. 나이 먹을수록 사람 사기 힘든 게 그러니까, 의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죠. 뭐 한두 개 통하는 게 있으면 뭐 이렇게 친해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아는 게 많아지고 사람은 대인 경험이 많다 보니까 하나가 맞아도 하나가 안 맞으면 더 이상 신도가 안 나가요. 그리고 젊었을 때 좀 인싸고 인기 많았던 친구들이 나이 먹어서 유지가 되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예. 그 인기라는 게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뭐 연예인도 그렇고 일반 사람도 그렇고, 일반 사람도 보면 뭐 학교 다닐 때 인기 많고 이랬던 애들도 나이 먹어서 좀 내향적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친구 많이 없다거나 이런 거 정말 많아요. 특히나 나이 먹어서 인간관계라는 게 참 덧없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좀 잘 돼 있어야, 내가 뭔가 이제 일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저 관계가 유지가 되긴 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잘 되기만 합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잘 될 때는, 내가 회사 다니고 할 때는 친하게 지내다가 회사 그만두고 뭐 사업 같은 게 잘 안 되고 이러잖아. 그러면 대부분 떨어져 나가. 대부분. 잔인하지만 아마 사업 이제 하다가 망하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거의 안 남아요. 그동안 친하면서 뭐 술 같이 먹고 인사하고 있던 분들이 더 이상 나한테 반기지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잘질 필요도 없고 너무 까칠하게 대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보통 그런 게, 정이 개입하면 잘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그게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 못 봤어요. 이게 적당히 잘해주면 돼요. 적당히. 인간이란 동물이 한없이 잘해주면 이 고마운 거 못 느껴요. 한없이 잘해주면. 그래서 적당히 잘해줘야 돼. 남녀간에 적당히 잘해줘야 돼. 너무 한없이 잘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한없이 잘해주면 고마운 거 못 느껴요. 그렇죠, 황승현님. 그 형님 사례 있잖아요. 형님 사례. 예. 그거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망하면 안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내 나름의 몫을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지. 제가 유튜브로, 제가 유튜브 하다가 뭐 유튜브 갑자기 뭐 적게 된다거나 없어지면 사람들 금방 까먹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도 금방 까먹어요. 온라인 유명해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유명한 것도 뭐 내가 잘 돼야, 사고가 없어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만약 내가 어떤 사고 때문에 뭐 유튜브 못하게 된다거나 문제 생기면 사람들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탁이 많이 받잖아, 이 바닥에서. 그래서 유명하다는 게 저는 되게 부담스럽게 그런 거예요. 유명하면 사람들이 기대하거든. 근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날 좋아했던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잘 좀 안 믿어요. 가족도 잘 안 믿어.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가족도 가족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해야 가족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보면
가족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이 가장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 가족은 못 끊어내거든요. 천륜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천륜을 강조하잖아. 핏줄, 형제 간의 어떤 그런 혈연관계를 굉장히 강조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면 도와줘야 된다. 뭐, 형제 중에 좀 사건 사고 쳐도 네가 좀 도와줘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가족 간의 정은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끊어치기 힘들어요. 일반 사람이 안 보면 그만이죠. 가족은 안 볼 수가 없어 이게.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가족들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떨 때는 가족이 더 무서워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가족들 형제가 모든 사람이 다 앞가림하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사고뭉치가 있어. 그러면 뒷수습 누가 해요? 그럼 나머지 형제가 하는 거야. 그러면 한두 번 해주지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지친단 말이에요. 저 가족이 왼수다. 형제만이었으면 진작에 접었을 텐데. 나 부모님 살아있을 때까지만 대우해주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너는 없다. 이런 가족도 꽤 많아요 여러분. 형제지간이라고 무조건 우애 있고 가족이라고 해서 뭐 뜻깊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우리 가족끼리 보면 싸우니까 손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명절 때 찾아뵙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왜냐면 가봤자 서로 안 좋은 소리 하고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명절날도 이제 고향에 안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인맥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너무 쓸데없이 많은 사람과 알고 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자빠지고 망하면 안 돼요. 내가 자빠지고 망하면 그 수많은 인맥 다 소용없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주변 지인도 그렇고 본인 가족 외 사촌 친척들 중 잘 되어도 절대 본인 가족 안 뒀습니다. 무조건 본인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형제 관계도 내가 문제가 없어야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뭐 사고 쳐가지고 뭐 교도소 징역생활하고 나오고 빨간줄 달고 거기다가 뭐 내가 뭐 사학까지 받아먹잖아요. 그럼 난 가족 아닙니다. 난 남이에요 남. 언제까지 가족 대우 해줄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친척간에 얼굴 보는 것도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보는 거지.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 그러면 명절을 안 봅니다. 그럼 사실상 남이에요. 형제지간도.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그 사촌 잘 되는 건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사촌이 뭐 좋은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니면 뭐 어디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나랑 상관없어. 다 그 사람 덕이에요. 내가 만약에 뭐 문제 생기면 가족들이 도와주겠지. 안 도와줍니다. 요즘에는 괜히 도와줬다가 잘못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안 도와줘. 그래서 요즘에 뭐 사업하다가 뭐 빚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투자해서 잘못해가지고 빚 생긴다. 그러면 안 도와줘요. 도와주면 안 돼. 도와줬다가 그 도와준 사람끼리 같이 엮여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빚투에서 빚 생기면 본인 직접 갚으라고. 부모 거들먹거리면서 자식 운운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마라. 괜히 도와줬다가 그 부모까지 잘못된다. 그리고 진짜 많거든요. 가족이 도와주면 낫겠지 아닙니다. 사고 치는 사람 계속 사고 쳐요. 네. 교화 안 되는 사람은 교화 안 됩니다. 부모도 못 바꾸는 자식 많습니다. 아니면 자식도 못 바꾸는 부모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피해주고 문제 있으면 안 엮이는 게 좋아. 그래서 앞으로 뭐 가족 간에 문제 있는 분들은 연락 안 하고 지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뭐 돌아가시고 이런 경조사 문제가 아니라면 안 보고 살겠죠. 아니면 경조사 때도 안 오겠지. 여러분 고독사 한번 보세요. 고독사가 뭐예요?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있는데 가족들과 연락 끊고 혼자 살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신음식 앓다가 방송에서 누구한테 도움도 요청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죽고 나서 한참 뒤에 발견되는 거. 그게 고독사 아닙니까? 고독사 현장 이제 그 발견돼가지고 경찰에 출동하고 이제 시체 인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체 이제 이 사람 가족이 누군지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경찰이 찾아가지고 가족들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 누구누구가 사망했다. 그래서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가족들이 이 시신을 인수할 거냐, 인수하지 않을 것이냐. 근데 대부분 인수하지 않습니다. 왜냐? 뭐 돈도 없고 살면서 고생시켰고 별로 가족 간의 정을 못 느끼기 때문에 가족이 와도 뭐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저희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시신 인수 포기해도 되죠? 그래서 포기 가서 적습니다. 포기 가서 적으면 가족들이 시신 인수 안 해도 돼요. 그럼 장례 안 치러도 됩니다. 여러분 장례도 돈이잖아요. 돈 많이 들거든요. 화장도 돈입니다. 화장해도 장은 치러야 되잖아. 그러면 병원 같은 데 영안실 있잖아.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거 며칠간 또 대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거, 술 같은 거 그거 다 빌려야 돼. 돈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것도 돈이에요. 집안 돈이 없잖아. 그것도 못해. 그래서 그냥 이제 저희 돈이 없으니까 시신인수 포기하겠습니다. 포기 가서 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에 기속되면서 무용고자 처리가 됩니다. 그런 일 많이 벌어지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지겠죠. 이게 이 돈이 없다는 게 슬픈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돈이 없다는 건 그런 겁니다. 가족한테 맞아도 마지막에 결국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가는 게 맞아. 마지막 모습마저 가족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장례조차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문제가 없어야 돼. 가족 간의 관계 유지하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